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모처럼 외국인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동반 상승을 한 건데요. 엔비디아 실적 이외에도 미국의 PMI 지수,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저조했던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의 최근 변동성 큽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전강부약으로 끝나서 우리 시장 출발을 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끌고 갔던 빅테크 랠리가 하루 만에 끝났는데요. 여기에 달러 강세 그리고 국채금리가 다시금 상승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잭슨홀 미팅 파월의 연설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대응책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증시 8, 증시 9와 함께 대응책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지금부터 장 끝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하시면요. 지금 실시간 본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오늘은 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죠. 모두 1%대 하락인데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87% 크게 빠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에 좀 기술주들이 중심이 돼서 시장을 조금은 끌어올리는 듯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약화된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끌고 갔던 빅테크 랠리 하루 만에 끝난 셈이죠. 이 인공지능 붐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키웠었는데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미국장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또 반대되는 색깔이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불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긋불긋하게 큰 종목들 중심으로 더욱더 크게 빠진 모습까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내린 모습이었는데요. 미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에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3%, 또 30년물 국채금리도 4.3%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6.4bp 올라서 5%대로 다시 5%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좀 키웠죠. 엔비디아는 이 초반에 주당 $500 선을 넘어섰지만 결국은 0.47% 오르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도 2% 넘게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죠. 잭슨홀 미팅.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 고금리 정책의 장기화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장중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하는 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좀 탄탄하다는 부분. 우리가 잊을 수 없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또 강도 높은 매파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그래서 고강도 긴축이 좀 장기화된다라는 또 위험 회피 심리를 조금 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볼 게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잭슨홀 이 컨퍼런스에서 좀 발언을 했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고금리를 좀 장기간 끌고 가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콜린스 같은 경우에 올해 내내 좀 비둘기파적 면모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성향의 사람이 시작을 하자마자
이런 언급을 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종합해서 좀 연설을 할 때 좀 그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주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23만 건으로 지금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 같은 경우는 24만 명이었는데 그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고용 지표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또 반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 잭슨홀 미팅,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한 건 아니고 CNBC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좀 높다.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7월 1일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해서 5.2% 감소를 했는데요.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이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건 이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고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데 참 어느 한쪽의 의견을 따라가기 힘든 게 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양쪽 부분들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수 종목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좀 좁은 분야에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않나,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 자,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주말 사이가 되겠죠. 또 어떤 분위기로 이어져 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에는 PMI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다 도와준 면이 있었고, 어제는 보니까 이제 내구재 주문까지 시장보다 좀 안 좋고, 오히려 마이너스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두 가지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점차적으로 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슬로우 다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반면에 실업수당은 지금 아주 호조를 보이는 이런 아주 서로 어떻게 보면 교차되는 이런 매크로 데이터가 나와서 파월 의장 머릿속도 좀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좀 복잡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국 시장 말이죠.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 외에서 상당히 강했잖아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70% 갔다, 그 다음 분기 72%까지 올라갈 거다 하면서 막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정작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낸 데다가 또 회사 경영진들도 한 분기 매출도 지금 1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70%가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이 AI 붐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웠는데 개장 초에 6% 넘게 뛰었던 엔비디아 주가 장중에 상승분을 정말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적 발표에서 크게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또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어쩌면 이 주가 부분에서도 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그런데 이번에 또 고성능 AI 칩 생산을 현재의 최대 4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또 내년에 최신 칩 H100의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데요. 무려 개당 이 4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생산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올해는 50만 대, 내년에는 150만 대, 또 200만 대까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전 세계 이 기술 기업들은 이 자체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 확보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생산분에 대한 판매까지 예약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 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숫자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포워드 P,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쳐주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32배로 급격히 내려왔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 60배, 70배 이랬거든요. 근데 AMD는 뭐 36배,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이제 싸진 이런 국면이 됐고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지금 2배입니다. 62배 이 정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야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별로였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반대였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애플 쪽으로 가볼까요? 애플하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애플 근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이 이제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매출이 좀 감소를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매출 타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뭐 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지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이폰 15 출시. 어떻게 보면 애플의 다음 좀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의 판매를 되살리기 충분할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플의 이런 단독 이슈만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좀 전체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특징주를 말씀드리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3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3.9% 하락하면서 82달러 수준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넷플릭스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좀 반영이 됩니다. 지금 3년 만에 주가가 정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일부 투자자들도 물론 시장에서도 몇 달 안에 추가 그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과 전망으로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전망이 있는 산업으로 꼽히는 가운데 월트 디즈니의 그 주가의 향방 앞으로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 얘기도 했고 월트 디즈니 얘기도 했고 좀 구경제 쪽으로 가가지고 보잉 쪽도 좀 주가가 내렸어요. 네, 보잉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제조 결함 이슈가 나왔죠. 보잉 4%대 거의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737 맥스에 또다시 결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공급업체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과 관련을 해서 새로운 제조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좀 공개를 했는데 이 후방 압력 격벽에 고정용 구멍이 뚫린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기 인도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 여파로 좀 주가 하락이 됐었는데 사실 이 737 맥스에 대한 결함 이슈 사실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불안감도 좀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보잉이 이 한 군데 업체에서만 좀 공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여객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잉 이야기까지 오늘 특징 좀 마감을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보죠. 비트코인 과거에는 좀 시장 따라다니는 경향도 좀 없고 특유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주식시장하고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뭐 3,500만 원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도 좀 연준의 그런 긴축 장기화 우려도 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가격 계속 짓눌렀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 살아난다 싶더니 사실은 빠졌죠. 뭐 비트코인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조금 계속 가격 하락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이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41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공포 수준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0으로 갈수록 이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건데 100으로 갈수록 이제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좀 41, 그 반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공포 수준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잭슨홀 미팅도 관련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부분에서도 비트코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 부분에 머무르는 것.
뭐 비트코인이 예전만큼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FBI 얘기가 왜 비트코인 시장에서 나오죠? 이 북한이 비트코인과 관련을 해서 이 사이버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는 추정이 되는 4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금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4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 해당 보도 직후에 지갑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비트코인의 현금화 관련 보도 직후에 익명의 고래 지갑에서 이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또 2시간 뒤에 또 한 번 이 거의 7,600만 달러 되는 그 부분이 다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지갑에서 거래소로의 대규모 이동을 하는 거는 매도 전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량 매도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북한 해킹 조직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해킹 이슈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 가상자산,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지수가 빨갛게 물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스권을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미증시가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 3대 지수가 모두 빠지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끌고 나서 이렇게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고요. 엔비디아 덕분에 네이버 역시도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상승폭을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다시 좀 뱉어낼지, 아니면은 견조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이야기 나눠봐야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네이버 초거대 AI 공개, 구글 오픈 AI와 전쟁. 제가 방금 헤드라인 이야기하기 전에 네이버 엔비디아 얘기했거든요. 엔비디아 훈풍으로 네이버 어제 급등세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인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뭐 어떻게 엔비디아 때문에 네이버가 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이런 초거대 AI가 공개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순풍을 좀 별도로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가 이제 전일 이제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기존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하이퍼클로버 X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품, 그러니까 초거대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도에 공개했었던 하이커 글로벌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뭐 AI 관련돼서 네이버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보시면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중심이 돼 있습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오픈 AI나 구글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빅테크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같은 경우는 한국어 데이터가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의 챗 GPT-3에 비해서는 한국어 데이터가 이제 6,500배 이상 지금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하이퍼 글로벌보다는 3,000배 이상의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그만큼 한국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공개된 게 대화형 AI인 클로벌 X, 그다음에 생성형 AI 검색 엔진인 이제 Q까지 같이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베타 버전이 공개된 이제 클로벌 X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베타 버전이 공개됐는데 이게 가입자 수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 등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어저께 대기 등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못해봤는데 만약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좀 또 챗GPT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느낌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로벌 X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글 버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한글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론이나 그다음에 요약, 그다음에 번역, 코딩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회사 측에서 얘기하기에는 이 이제 클로벌 X를 통해서 뭐 투자 제안서 초안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뭐 질문 같은 이제 것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좀 더 체감적으로 AI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대화가 쭉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멀티턴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능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더 그 AI와 오랫동안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되면서 클로벌 X가 이제 네이버에 뭐 오랜 그러니까 자체 충분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제 여러 이제 그 협력사들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과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러니까 외부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도 같이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특화적인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뭐 맛집이나 아니면 지역 관련된 뭐 내용들을 뭐 알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AI를 통해서 고도화 전문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네이버가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겠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지금 AI에 관련된 투자 금액만 1조 원을 이상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AI가 뭐 구글이나 그다음에 오픈 AI의 그러니까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향후에 이제 AI 서비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출시될 계획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8월 24일 날 이제 어저께 이제 하이퍼 글로벌 X를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9월 달에는 검색 서비스인 이제 Q를 베타 버전을 이제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10월, 11월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트렌드가 이제 정말 트렌드가 됐구나 하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한 셈이 된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인기를 끌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구나라는 생각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 한번 뽑아봐야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네, 뭐 AI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두 개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두 부분이 다 있어야만 AI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한다라고 하게 되면 AI 칩을 만드는 뭐 엔비디아를 뭐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일 이제 발표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국내의 기업들의 반도체 기업들의 어저께 이제 주가도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매출이 13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년 대비 이제 88% 이제 매출 상승세를 보였고요. 주당 EPS도 2.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한 9배 정도 주당 EPS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가장 이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AI 칩에 대한 매출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지난 2분기에 10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 80억 달러에 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더 긍정적인 게 이제 3분기에 가이던스도 지난 이제 2분기보다 더 증가한 16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면서 뭐 전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제 강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드웨어 AI 관련된 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쿠다라고 하는 AI 칩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다 같은 경우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AI 칩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부담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AI 칩의 성장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전혀 걱정들을 안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I 칩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서 각광을 받다 보면 여러 회사들이 AI 칩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PU 칩을 만들고 있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분기 이후에서부터 이제 AI 칩에 대해서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AMD 같은 경우도 높은 이제 CPU와 그다음에 GPU의 그 칩 설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지만 뭐 몇 번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엔비디아의 칩 성능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기대감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애플이나 구글, MS, 메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현재는 전부 다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체 지금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의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AI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엔비디아의 뭐 H100 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 판매 가격이 4만 달러를 넘게 호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대형 초거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칩이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쉽게 10,000개만 들어가도 지금 뭐 한 4억 달러 정도가 하나로 5천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게 이제 초거대 AI를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금액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 AI를 운영을 하는데 상당하게 운영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지금 챗GPT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전기료만 150억 원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제 인력이나 기타 부대 비용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초거대 AI를 만들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상당한 부분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제 초거대 AI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시장에 우려로 남아 있다라는 것도 일단 투자하실 때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AI 자체가 경쟁이 심화가 될수록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업종, 어떤 테마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넘어와 볼게요. 아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구현 자체는 모두가 맞물려야지 구현이 잘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뭐 초거대 AI를 이제 만든다라는 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초거대 AI를 만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HBM3에 대해서 반도체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런 이제 매출 증가세는 뭐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매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매출 성장세가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그러니까 매출 금액은 이제 줄었다라고 지금 나오곤 있지만 최근에 이제 분기 단위 성장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D램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HBM3 덕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이 3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데요. 지난 1분기에는 SK 하이닉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24.4%였습니다. 그렇지만 AI 칩에 대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30.1%까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HBM3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3는 기존의 D램에 비해서 한 뭐 10배 정도의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상당히 뭐 높은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매량이 아주 크지 않다라고 해도 매출 성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HBM3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에 HBM3를 양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HBM3가 양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아마 HBM3 관련돼서는 뭐 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뭐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 있는 HBM3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더불어 이제 HBM3뿐만 아니라 이제 DDR5에 대한 매출 증가세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제 네이버 밸류 체인 내에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뭐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제 제한적인 회사 내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 매출이나 아니면 성장성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AI나 그다음에 구글과의 이제 협력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은 이제 네이버와 협력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네이버와의 협력 관계가 좀 더 밀접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부가가치 신형 D램인 HBM과 그럼
또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는 밀접한 이제 종목군들은 이제 많아졌지만 여기서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와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뭐 종목 관련돼서 먼저 HBM3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프로텍이라는 회사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단 뭐 디스펜서와 이제 반도체형 레이저 본딩 장비에 대한 이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은 뭐 일단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제 레이저 본딩 장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레이저 본딩 장비는 이제 글로벌 이제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암코와 이제 같이 엠코와 이제 같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엠코에 그동안은 독점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독점 간 계약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후공정 업체에 이제 공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장비에 대해서 TSMC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장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점 계약이 해제가 되면서 TSMC 쪽으로 이제 본딩 장비의 납품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레이저 본딩 장비는 단순하게 뭐 TSMC뿐만 아니라 뭐 HBM이나 그다음에 뭐 낸드 아니면 향후에 이제 미래형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본딩 장비의 사용량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런 이제 HBM이나 그다음에 DDR5와 같은 이런 이제 장비들, 그러니까 이런 제품군 같은 경우 하반기 이후에 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산입니다.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뭐 관심을 시장에서 많이 가지셨는데요. 그와 더불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AI 이제 가속기, 그러니까 AI 이제 GPU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동박 적층판을 공급하기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에 이렇게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칩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와 관련이 일정 부분 있는 알체라도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AI 영상 인식 분야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지금 핸드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뭐 지금 결제 시스템,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 신분증, 그다음에 뭐 공항 같은데 출입국 관련돼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영상 인식, 그러니까 안면 인식에 대한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AI 학습용 이제 데이터도 같이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주주가 지금 네이버 계열사인 스노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네이버 계열사가 대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벌 X가 이제 공개되면서 주요 파트너사로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 AI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AI 플랫폼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챗GPT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챗봇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국내에 이제 여러 이제 챗봇 중에서 뭐 뷰티나 법률, 경제, 헬스케어 같이 이제 12개 분야를 좀 세분화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최적화된 이제 마음 GPT라는 그런 걸 이제 12종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AI가 플랫폼이 이제 증가하고 챗봇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AI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목군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그리고 네이버 AI 선방에 따른 수혜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AI 그리고 HBM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프로텍, 두산, 알체라, 마음 AI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준비가 됐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한화오션 조선업체죠. 펀더멘탈로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화오션 주가 2조 원의 유상증자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제 조금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다른 주식, 다른 그 조선주들도 최근에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이 특히 좀 심했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유상증자가 2조 원인데 이게 전체 주식수의 41%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주가 희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 감이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요, 이번 거 가지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꺾었습니다. 매도로. 그래서 이 41%를 하는데 지금 유상증자가 단가가 22,350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벌써 이게 두 번째거든요. 증자를 지난번에 2조를 했었고 또 이번에 2조를 해가지고 금년에만 벌써 4조 원을 증자를 한 겁니다. 상당히 희석이 돼가지고 주가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이거를 최근에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 공매를 친 거 그 물량을 지금 차익 실현을 한다고 환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펀더멘탈을 좋게 보고 하는 건지 어쨌든 최근 분위기는 나빴습니다만 요 며칠은 오히려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현실에서는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2조 원 중에서 제일 이제 방점을 둔 거는 초기역자 방산 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 9천억 정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가겠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영구채 상황은 아니랍니다. 영구채도 상당한 비중이 있고 여기도 부채가 많은 회사거든요. 근데 영구채 산환용이 아니고 오롯이 투자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바로 이렇게 회수가 되면 좋은데 투자를 지금 하는 게 23년, 24년에 투자를 들어가는데 투자 회수는 27년 정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은 여기에 반대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영구채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증자가 아니고 오롯이 투자 쪽으로 가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구조, 지분구조를 좀 공고히 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히 방산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40년까지 방산 부분 매출 41%까지를 목표를 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사 중에서 방산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 쪽에 가치도 이 회사가 있거든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한 증권사들에서 한 2조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조선 가치도 있고 방산 가치도 있고 같이 붙여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명목적으로 보이는 회사 밸류에이션은 현재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이 3일째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3일째 매수를 벌써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벌써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저께도 들었고 어제도 이렇게 들어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설지 안 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받을 생각으로 받게 할 생각으로 좀 선제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면 이미 고점을 뚫고 올라가 있습니다. 상단을 뚫고 올라가 있죠. 상당히 높은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업만 볼 게 아니라 방산 가치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좀 해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자, PBR 금년 거로 보면은 한화오션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BR은 여전히 높습니다. 2.7. 그 이유는
방산 부분에 밸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좀 볼까요? 현대중공업 2.0배, 삼성중공업 1.8배.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를 하는 주식이죠. 삼성중공업 1.8배입니다.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그러니까 LNG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는 이 두 종목들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오롯이 대안으로 좀 보는 면이 있죠. 하나오션은 아무래도 방산 부분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목표 주가는 이렇게 최근에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35,2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하향되는데 제가 괴리율을 따지려고 봤더니 괴리율이 없습니다. 지금 이 목표 주가가 그 주가예요. 현재 주가. 근데 사실은 목표 주가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걸 보면은 대충 20%에서 30% 이 정도 괴리율이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곤 했는데 이 회사는 어쩐 일인지 괴리율이 없는데도 외국인 기관이 좋아해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오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최근에 급격하게 조정을 겪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명신산업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여기도 같이 보시면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좋았던 게 최근에 주가 꺾이기 전에는 서현이화, 화신, 성우하이텍, 명신산업. 저희가 이쪽에서 계속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주식들인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하반기에 조금 납품하는 걸 물량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피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내려온 거 있죠. 그래서 판가 이런 조정이 좀 덜 됐다 그래서 영업 마진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볼륨도 떨어지고 마진도 떨어지는 이런 우려가 들어오면서 주가들이 같이 밀렸죠. 명신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밀렸는데 어쨌든 조금 변화가 있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신산업은 미국 특히 텍사스에서 상당히 지금 2분기 매출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으로 가져간 거죠.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하니까 여기서 운반 보관료 이런 것도 상당히 줄었어요. 영업이익률에 많이 도움이 됐겠죠. 4.1%포인트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회사는 테슬라향 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이미 공장 가동은 22년 2분기에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격적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볼륨적으로 이 텍사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하나증권은 텍사스에서 성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V라고 하는 건 테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어도 한국보다는 미국, 중국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2분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0%, 72% 각각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동력은 해외에서라는데 해외를 많이 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단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차 그룹에서 물량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테슬라가 공장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미국하고 독일 쪽에서 생산을 좀 많이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일 쪽의 신공장을 이 명신산업은 그쪽에 독일에 공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부품을 납품을 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쪽하고 궤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왜냐? 이쪽 그 미국 시몬하고 북미 시몬 한쪽은 텍사스, 한쪽은 캘리포니아 쪽이죠. 이쪽에서 핫스탬핑 그쪽 캐파를 각각 한 개씩 이렇게 증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가동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에 조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공장 증설은 뭐죠? 감가상각비가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률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아주 좋았는데 거기서 좀 줄어서 영업이익률 마진은 11%까지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좀 내려가고 영업이익률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기관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해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여기서 살까요? 저점이다. 바닥이다 생각하고 좀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역사적 밴드로 봐도 하단 와 있죠. 그리고
개별로 봐서도 명신산업 7.3배입니다. 물론 뭐 다른 화신이나 성화이텍 이런 거보다는 조금 비싼 면이 있습니다만 핫스탬핑 공법 이게 차량 경량화 쪽이거든요. 그 전기차에 꼭 필요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7.3배 거래되고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계리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계리를 39%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오션 그리고 펀더멘털 명신산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엔비디아 휴가가 끝난 걸까요? 뉴욕 증시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의 내림세가 가장 컸습니다. 오늘의 일면 네이버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AI와 HBM 관련주를 수혜주로 꼽아봤는데요. 하반기 흐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조선주 한화오션을 봤고요. 그리고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주죠. 텍사스에서 성장 중이라고 하니까 함께 지켜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